예,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바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소방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두 전원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지금도 인명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더 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작업자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혹시 잔존 인원이 냉동창고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 활동이나 사람을 찾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건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창고이다 보니까 소방관 분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창문 같은 면적이 작고 일반 건물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진입 부분에 있어서 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대형 물류센터다 보니까 적재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피해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이 진화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인명 구조이긴 하지만 화재가 너무 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방관들도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그 큰 불이 어느 정도 잡히는과 동시에 아마도 적극적인 구조, 인명 탐색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피해 인원이 더 있는지나 인명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예. 그 건물 각 층에 작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178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 의외의 인원이 분명히 고립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아마도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촉각을 세우고 인명 탐색 작업에 곧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이 보관 창고, 물류 창고에 선풍기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더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면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하층이나 1, 2층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기 비교적 수월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1층과 2층 부분에 다량의 화장지가 있고 그것이 불이 붙었을 때는 굉장히 큰 엄청난 열량을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더더군다나 일부에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도 다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럴 경우에 혹시 그런 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열폭주 현상을 유발을 해서 현장에서 화재 진압하는 데는 더더욱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럼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기사를 보면서 예. 그 외부 건물도 이렇게 보니까 화재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아마 소방당국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물을 뿌려가면서 큰 불을 잡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방금 전까지는 아마도 화재가 너무 세고 또 창문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명 탐색 작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불이 어느 정도 잡힐 때 그 이후에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처음에 1단계가 발령이 됐고 대략 10분 정도 만에 2단계로 바로 격상이 됐거든요. 적절하고 네.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한 판단이라고 일단은 추정이 되고요. 예. 지금 물류창고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 왔고 또 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1단계 발령 이후에 즉각적인 2단계 발령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어떤 물류창고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고성능 화학차 등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원도
60명 정도 동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진화 작업을 벌여야겠습니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큰 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예. 그다음에 화재 진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인명 탐색과 구조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그 내부에 아직 대피 못한 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불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는 바로 그 여건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각 층에 소방대원을 투입을 해서 인명 탐색 작업 여기에 주력을 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류 창고에서의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이 불들이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에서 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소방 당국에서는 이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대원 부분들이라고 해서 뭐 철인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만 보호장구가 있고 산소통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재가 센 경우에 혹시 무리하게 투입이 돼서 안타까운 소방대원분들의 어떤 인명에 어떤 손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중점을 주고 무리해서 투입해서 인명손실이 소방대원의 인명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현장에서도 특히 인천 용인 부분에서는 이런 그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 경험도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